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화요일에는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박기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개편하고 이제 화요일마다 뵙게 됐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들 잘 부탁드리면서 만나보지요. 박기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음주운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위 만취 벤츠녀로 불렸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요? 네, 이 사고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경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네. 30대 여성 A씨가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를 네. 시속 148km로 운전하다가 아이고. 충격해서 숨지게 한 사고였습니다. 네. 아마 사고 개요를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네. 당시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8%로 네.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더욱이 이 가해 운전자는 지난해 4월에도 네. 음주운전으로 단속돼서 벌금형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제 지난주에 11월 12일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됐을 텐데 이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거잖아요? 네, 이 사고도 윤창호법을 적용을 받았는데요. 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를 냈을 때 네. 법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네. 실제 법원 판결들을 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실제로 징역 5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솜방망이 처벌 이런 논란이 많았었고, 네네. 그러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윤창호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희생이 되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정확한 법의 이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네. 특가법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네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네.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인데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네. 상해, 다친 경우에도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윤창호법이죠. 그렇군요. 윤창호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가해자는 음주운전 재범자였어요. 그리고 네. 또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입니다. 그리고 네. 피해자 측하고 합의도 못했다고 들었는데 자, 7년 징역입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들 시선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법원 판결이었다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네. 음주 사망사고 판결에 대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양형 기준이 뭐냐면 일종의 판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네. 그런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범죄 스타일로 비슷하고 네. 피해 규모도 비슷한 겁니다. 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동일범이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흡사한 사건이었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네. 그런데 A 사건 범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B 사건 범인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판부를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이걸 이제 고무줄 판결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고무줄 판결이 난다면 국민들은 우리 재판부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네. 거기서 이런 사건은 몇 년에서 몇 년을 선고하고 저런 사건은 몇 년에서 몇 년을 선고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처럼 정해놓은 게 양형 기준인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형 기준 최대 몇 년입니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8년입니다. 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시 가해자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현실은 또 양형 기준이 또 있는 음. 것이죠. 네네. 그래서 양형 기준은 법으로 강제 사항은 아닌데요. 네.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강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만약 법관이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려면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음.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 사실 8년을 넘어가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서 네.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죠.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판결이 어떻습니까? 네. 옆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이 훨씬 심각했던 나라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제 대호황은 음. 90년대였지 않습니까? 네네. 90년대 일본이 음주운전 아주 심각했는데요. 1993년에 일본은 한 해 동안 네.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500명이었습니다. 아. 어이구. 엄청나죠? 예. 음, 근데 대한민국이 음주운전 가장 심각했을 때가 이제 2002년 전후거든요. 예. 네, 아시죠?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월드컵. 진출해서 네네. 온 나라가 뭐 흥분상태였지 들썩들썩.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가 한 해에 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을 겨우 아유 넘겼는데요. 그때도 많았군요. 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했을 때보다 더 음. 1.5배나 더 심각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로 치면 윤창호법이 2001년에 생겼습니다. 아. 네, 일본 버전 윤창호법이 200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죠. 네. 일본의 윤창호법은 3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일본은 법관들이 판결을 할 때 네. 이런 법의 틀 안에서 좀 더 과감한 판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본의 음주 사망 사고 판결들을 보면 징역 15년, 징역 20년 판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음. 일본 운전자들에게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나면 정말 인생 끝난다. 아. 뭐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네. 이게 음주운전 감소로 연결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이 실제로 많이 줄어서 음. 2019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한 해에 네. 음주운전 사망자가 176명. 확 줄었네요. 네,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해에 295명이 음주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네, 이제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상황이 뒤바뀐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격차까지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음.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면 네네. 윤창호법이 있으니 법을 새로 만들기보다 네.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8년이라고 하셨고 일본은 뭐 20년 판결까지 나오는 양형 기준이 네, 없어요. 한계가. 네, 아 그래요. 이 윤창호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양형 기준 강화하는 거 여기에 대한 여론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함께 계속 네, 고민해 볼 문제네요. 예. 네. 자, 오늘 첫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이 저녁 시간이거든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네, 식사하시고 방송해 주신 거예요? 아유, 예,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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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마음이 편합니다. 방송 때문에 예. 식사를 늦게 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힘찬 목소리로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화요일마다 이제 만나볼 거예요.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박기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